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권 초반 인사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 부처 19곳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17곳 인선이 끝났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 초대 조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네. 대체로 실용과 통합. 이 두 가지 단어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명된 인사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현역 의원들이 7명, 총리까지 따지면 8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고요. 예. 이 대표가 3년간 당대표를 역임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의원들을 상당히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검증했던 실력자들 대부분 그 의원들로 채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는 기업 출신이 대거 기용된 건데요. 예. 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두산 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 그리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인공지능연구원장 출신을 지명했는데 네. 이것은 실사구시 또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전문가. 네. 세 번째는 여성이 5명이거든요. 거의 그렇죠. 30%에 가까운 비율인데 네. 이 대통령이 여성 장관 비율을 별도로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겠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30%를 국무위원으로 채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0% 가까이 채웠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여성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한 흔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번째는 철도 기관사이면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네. 보수 진영에서 몸을 담았던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두드러졌는데 네. 이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서 지금 사회적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좀 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이 중도 보수를 천명하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을 처음 취임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 과거 정부와 좀 다르게 관료와 교수 출신이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아하. 네. 조직 장악이 쉽지 않은 기재부와 외교부 수장에만 이 정통 관료를 지명했고요. 네. 교수 출신은 이진수 교육부 장관이 유일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이 반면교사 삼아서 대통령실이나 내각 임명 기준을 모두 실무형으로 바꾸기로 했고 교수는 최대한 배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네.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새 정부 집권 초기 인사 내용 특징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렇게 2명 인사청문회를 했고요. 앞으로 정말 많은 청문회들이 대기 중인데 벌써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사를 꼽아볼까요? 예, 가장 의외의 인물은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네.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재직했던 충남대의 민주동호회 그리고 그 학교의 이 교수가 네. 직접 반대 성명이나 글을 올려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불통형 리더십을 보였다. 또 소녀상 건립을 방해했다.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했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한 해 8천만 원 가까운 소득을 올린 것과 이 권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서울과 경북 안동시, 대전 등에 있는 업체로부터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것을 부부의 허위 근무 의혹이라며 공격을 했습니다. 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 배우자가 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손소독제 관련 주식 1,132주를 추가 매입한 것도 논란인데요. 네네. 정 후보자가 당시에 방역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게 공직자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원전 개발이나 수출 전문가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방향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고요. 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 규제 직전에 최근에 있었던 거죠. 네. 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자신이 운영했던 태양광 사업이 과거 발의한
이 태양광 관련 법안과 이해 충돌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부동산 등 재산뿐만 아니라 이해 충돌 또 리더십 문제 이런 다양한 논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송미령 농림부 장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일단 여당 내 반발은 좀 잠재운 것 같은데 여전히 진보 진영 반발이 만만치 않죠. 네, 이 송 장관은 두 가지 논란을 잠재워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농업 3법을 과거에 농망 3법이라고 반대하면서 예.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를 그렇죠. 한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지난 12.3 계엄 선포 때 국무위원들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내란 동조 세력으로 지목돼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내란 특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유임을 시키는 게 맞느냐 이 부분도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예, 우선 송 장관은 두 차례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과거 발언을 반성하고 농망 3법을 희망 3법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예, 대통령 국정 철학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고 거기에다가 송 장관도 추가로 당정 협의를 명목으로 만나서 다시 한번 이 대통령 국정 철학에 맞춰서 농업 3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 진보당 등 소수 진보 진영과 농민 단체들, 시민 단체들인데요. 송 장관이 아직 이들을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순호 이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 송 장관 유임 발표하자마자 이 의문을 가졌고 네. 그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농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얻지 못하면 송 장관의 유임을 철회하거나 송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또 조만간 내란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때의 송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생각지 그렇죠. 못한 후폭풍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새 정부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지휘자로 뭐 자신과 가장 친밀한 정성우 의원,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요. 또 이 카운트 파트너인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 또 행안부에는 사선의 윤호중 의원 지명을 했습니다. 이 세 명이 다 좀 성향이 부드러운 편이다, 온화한 편이다라는 특징인데 검찰 개혁 속도가 좀 늦춰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5선의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은 뭐 오랜 고심 끝에 정 의원이 이 대통령의 이 검찰 개혁 의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정 의원이 과거부터 협치, 대화와 타협, 정치의 복원 이런 부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네. 합리적인 인사로 보여지고요. 이 거칠고 어려운 검찰 개혁을 좀 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순조롭게 이뤄내지 않겠느냐 이런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이 검찰 개혁 속도가 좀 늦어질 것이다 이런 의구심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정 의원은 이 기재위원장, 예결위원장 또 사법개혁위원장을 했고 오랫동안 법사위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검찰 등 이 법조계의 이 두터운 신망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봉욱 민정수석과 함께 이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정 의원은 원래부터 검찰 개혁은 검찰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이 검찰의 또 이 수사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검찰을 기소청으로 놓고도 이 다음 수사를 그러면 중수청, 공수처, 국가수사본부로 어떻게 나눠서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아마 이해관계자들의 조율을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검찰 출신인데다가 윤석열 정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봉욱 민정수석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과연 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이 부분을 불식시키는 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개혁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임명을 한 걸로 보이는데 뭐 지켜보고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소감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집중된 권한을 재분배하는 개혁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 거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 역시 검찰 개혁 좀 속도 조절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나옵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 이 현재 상황을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눈앞에 닥친 현재 민생 그리고 바로 또 그 위험으로 닥치고 있는 미국 관세 압력 아, 그렇죠.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요. 예. 그렇게 국정 운영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 개혁의 속도를 아주 빠르게 급하게.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게다가 세 개의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개혁까지 속도를 높이게 되면 상당히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정성호 후보자 역시 이 시간이 걸리는 합의 절차를 중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민 여론까지 염두에 둬가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 보입니다. 예. 지명 직후에 저와도 통화를 했었는데 네. 이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검찰 개혁이라고 했고요. 예. 막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저와 통화를 했었는데 이 개혁 대상인 검찰도 수긍해야 하고 검찰 개혁은 결국 법률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야당도 설득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되니까 밀어붙일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형사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네, 네. 검경 수사권을 그렇죠. 분리한다는 게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꼼꼼하게 개혁을 해야 되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들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는 촘촘한 이 기소와 수사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소청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수사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그러면서 기소는 검찰에만 계속 둘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도 줄 것인지 네. 이 부분을 놓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완성도 높게 천천히 바꿔 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임기를 채울 것처럼 얘기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돌연 사표를 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 관련해서 또 깊은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예,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의를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강한 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심 총장은 짧은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 시안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다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퇴임사를 통해서 검찰 보전의 역할은 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라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네.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심 총장이 이렇게 갑자기 그만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고강도 검찰 개혁이 가시화되면서 네. 이것에 반발해서 중도 퇴임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네. 최근 자녀의 이 취업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압박을 느낀 결과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또 법원의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각적인 이 항고지휘를 하지 않아서 네. 현재 내란 특검의 대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도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인수위격인 국정위원회는 검찰의 업무 보고 받는 거 2번 연기를 했었는데 결국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요. 예. 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오늘로 예정돼 있었던 검찰의 업무 보고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연기를 한 건데요. 네.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 보고부터 도중에 중단시켰는데요. 네. 수사 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대한 피해 해결 방안 등의 이 대통령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에는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 그러고는 일주일 전에도 다시 한번 업무 보고를 연기했는데요. 네. 당시 국정기획위원회는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면서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검찰 업무 보고의 핵심은 검찰 개혁인데 이재명 정부의 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이 검찰 개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현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 기소 분리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대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논의,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등과 관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수사기관의 재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상법 개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이 상법 통과에 대한 관심 높아졌는데 이번 주에 통과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아주 명확한데요. 네. 이번 주 금요일 4일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2차 추경안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 그리고 이 상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디테일인데 상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이견이 적지 않아서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재계를 직접 만났습니다. 네. 분위기를 들어보면 과거와 달리 상법 개정안에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네. 단지 재계의 입장도 어느 정도 들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국민의힘도 어제 이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만났는데 상법 개정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입장을 모았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 일소위에서 이 가능한 합의 처리하는 쪽으로 이 방향이 잡힌 대로 이제 논의가 될 텐데 아직 합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5개 내용 중에 3% 룰은 빼는 건가요?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3% 룰을 빼고라도 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검토했었는데요. 네. 내부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다시 네. 한번 논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 3% 룰이라는 것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더한 합산 지분 의결권을 네. 3%로 제한하는 겁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이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그동안 반대해 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수용하면서 이번 주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 확인했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